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채널 24K. 오늘은 새해 인사를 여쭤야 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으로 넘어왔습니다. 흰 쥐의 뜻이 어떻고, 시중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12지에 색깔을 붙여가지고 오행의 색깔을 그냥 그 12지 동물에다 붙여갖고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는지, 중국에서 황색, 여기에 해당하는 천간을 색깔로 다 해서 뭐 황금, 돼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이상한 버릇이 생긴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있지 않던 얘기죠. 어쨌든 이제 쥐의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바뀔 때는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야 할 텐데, 2019년 지난 돼지 해의 그 마지막 기억들이 워낙 씁쓸하게 그 여운이 짙게 남아서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인사를 여쭙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제정된 법조차도 그렇게 위헌 시비까지 문제가 많은 법령을 강제로 처리를 하고 망치를 두드려댄 국회, 그 기억이 지금도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새로운 해 2020년의 문제로 또다시 넘어와 있죠. 첫 시작부터가 지금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여당에서는 뭐 당연히 잔치 분위기고 다 이겼다, 개혁의 완성을 이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기분 좋은 얼굴로 7명의 의인을 동반을 하고 아차산에 새해 첫 등반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재체제를 드디어 완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사실 야당의 그러한 항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한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의 손아귀 속에 다 들어간 셈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법부, 대법원이 이미 그렇게 됐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됐고, 국회야 이제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유사시에 가장 그러한 세력들이 두려워하는 군대, 국가정보원, 뭐 이러한 이제 안보 관련 기관들까지도 완전히 대통령의 손 안으로 들어간 셈이죠. 게다가 언론까지가 이제 다 장악이 돼 있는 모습이고, 학교의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무기력해진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고 보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라는 건 이제 부인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남아있는 게 검찰이 하나 이제 저항 세력으로 남아있는데, 곧 검찰 파괴에 착수할 것이 불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미 이제 발빠르게 법무장관 자리에 가서 앉았고, 결국은 이제 검찰을 해부하기 시작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까지 해부가 다 끝나고 난다면 이제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상 공식적인 기관으로서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또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독재 이랬지만 지금에 와서는 또 칭송을 받는 이런 이상한 이제 경험도 우리는 다 했었는데요. 꼭 우리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그런 독재적인 권력이 한 시절을 이렇게 잘 정돈해낸 그런 경우들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예라든지 코스타리카의 예라든지 뭐 이런 예들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집중된 권력이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 8.15 경축사에서 그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최대한으로 가져서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냐? 북측과 손을 잡는 평화경제.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연방제 통일. 이쪽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권력구조의 완성. 이것을 이미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상태고 아마도 그쪽으로의 진행을 급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그러고 나면 뭐 시중에서 일부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손잡고 둘이 나란히 노벨 평화상 타러 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아직 너무 이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새해 경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돼지해에 황금돼지였죠 작년이. 근데 이 황금돼지의 황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명목 성장률을 1.4%밖에 달성을 못했다. OECD가 분석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2, 3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명목 성장률이 1.4%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경제 성장률은 원래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집어넣어서 물가 상승률은 제외하고 이제 비교하는 게 실질 성장률인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난 허수까지를 성장으로 보고 계산한 게 이제 1.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0.4%였던 거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마 1% 성장인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1년에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숫자가 거의 50만 정도 됩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다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예년의 평균치 경제성장을 가느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2%는 최소 2% 정도는 성장을 해야 그나마 평년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그건 뭐 정답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오고 있는 판에 사실상 1%의 성장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후퇴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출로다가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건 뭐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10년 만에 지난해 수출액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0.3%. 예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0.3%의 기록을 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죠. 무역수지 흑자를 목표를 애초에 6천억 불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5,400억 불 정도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경제의 현 주소고요. 지금 인근 도시들에 있는 공단 지역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면 이게 통통 비어가는 걸 육안으로도 그냥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장과 유흥가들을 제가 일부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만은 확연하게 눈에 띄게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고 조금 알차게 이렇게 끌어왔던 양반들은 요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디로 좀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조차가 나오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을 해서 무슨 카드 이런 거 해가지고 세금으로다가 물건 사는 사람에게 그 세금으로 보태주는 이 이상한 짓거리로 돈을 뿌리는 이런 작업에만 골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경제라는 거는 올라가기는 힘들지만 한번 거꾸로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한번 내려가면 이거를 다시 차고 올라가는 예라는 게 정말 보기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이 한때 선진국 문턱까지 갔다가 무너진 뒤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헤매고 있는 이런 경제, 이걸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20년이나 헤매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간다 이런 정도니까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먹고 사는 길을 열 거냐에 총력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속에서 김정은이는 중앙위 전원회의라고 하는 형식적인 회의체죠. 사실상은 이례적으로 4일 연속 끌고 난 뒤에 결국은 핵개발과 경제병진 이걸로 돌아갈 거야. 이제 핵포기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는 해당 없어. 이런 결론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달려 왔던 북한에서의 핵의 완전한 제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아마 외국의 그 관측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2월이나 4월 사이에 신종의 ICBM이나 그에 주하는 SLBM이나 이에 준하는 어떤 타격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미국이 중간에 요격하기 어려운 그러한 발사 물체가 될 것이다. 뭐냐면 다탄두를 가진 핵폭탄 하나를, 핵미사일 하나를 쏴서 중간에서 여러 개 새끼 미사일로 분해가 돼가지고 다양한 지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 이러한 미사일은 미국의 요격 체계로도 요격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될지 우리로선 참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놓고 트럼프 같은 이런 이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즐기는 이러한 인간의 머리에서 또는 그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될지 우리로서는 긴장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아마 너무 조급한 얘기겠습니다만 4월 총선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디를 쳐다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곳이 없습니다. 한 국민이 한 나라의 존재에서 바라는 것은 마음 편안히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마음 편안하게 내 인생을 붙이고 살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줄 모르는 정부. 그러면서 최고의 권력은 모조리 집중시켜서 한 손에 쥐겠다고 하는 정부.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아무런 힘을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러한 현실이 마음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하는 새해 벽두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4월에 혁명이 일어날 거야. 선거혁명이 일어날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국민들 참 위기에 강합니다. 뭐 이런 이제 자위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글쎄 그럴까요? 우리는 고비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분열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조선조 말이 그랬고 일제하에서의 독립투쟁의 경과가 그랬고 6.25 때가 그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정당의 역사가 그랬고 우린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연 2020년에 우리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들로 더 거듭날 수 있겠는지 심판대에 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어두운 말씀만 새해 벽두부터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다만 몸만은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봐야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를 다시 만들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새해 정말 기적 같은 행운들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